공해 문제 하면 흔히 공장 폐수나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또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도 공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빛공해와 소음공해, 악취 등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한 공해, 즉 감각공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감각 공해의 영향과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자,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공해, 예, 이게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면서 하는 환경 공해를 생각했었는데 예. 감각 공해는 뭡니까? 그 전통적인 이 환경 공해는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처럼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호흡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접촉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각 공해는 이 접촉하는 물질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우리 후각이라든지 또 시각이라든지 코, 귀, 눈, 또 피부에 느끼는 촉각 이런 감각으로 인해가 느끼는 공해를 말합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감각공해가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명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 빛공해라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생활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기고 예. 또 소음도 생기고 또 이게 냄새 같은 것들 또 이제 전자파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 같은 데서 전자파가 나오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무시됐다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예. 공해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요. 예, 어떤 사례가 이 있습니까? 감각공해는 실제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처럼 아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크게 드뭅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음 같은 거예요. 소음에 아주 80데시벨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보통 한 80데시벨이 되거든요. 이런 소음에 노출되면은 우리가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심하게 되면은 난청 현상도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낮은 소음도 한 40데시벨을 해가 좀 낮은 것도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고 또 이게 작업을 방해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생기고 말입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는 이게 심할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두통, 피부암, 뇌종양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빛공해 같은 경우도 이게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는 빛공해가 심할 경우는 사람이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이게 또 잠을 못 자게 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다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소음이 혈압이나 혈당까지도 상승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예. 예. 인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 생물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야생에서도 보면은 고속도로가 나면은 소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 소음이 생기면은 야생 동물들이 이동하고 서식하고 거기에 번식하는데 방해가 되고 특히 이 새들은 이게 부화율, 산란율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예. 예. 매미도 굉장히 시끄럽게 울잖아요. 얘가 예, 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빛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밤에도 도시에서 이제 빛이 있으니까 밤낮을 구분을 못하고 살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게 결국은 인간에게 소음 공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일들입니다. 이 환경 공해라면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확연하고 예, 그리고 예. 수치로 확실히 드러나는데 예. 감각 공해라는 것이 예. 좀 무던한 사람들이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 그쵸. 있거든요. 예.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건 다릅니다. 어떻게 기준을 세울까요? 이 감각 공해는 측정 자체는 일반 공해보다도 쉽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빛 공해 같은 건 측정은 쉽지만은 실시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느끼는 사람이 다 달라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자파, 지금 사드 때문에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죠. 실제로 우리 컴퓨터라든지 우리 스마트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은 특히 이게 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 번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또 이 전자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소음이라든지 빛공해 같은 것도 그 사람의 그때의 어떤 심신 상태, 또 이분이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예.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고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떻게 그거를 규제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예. 정책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 소음 같은 도 소음 진동 방지법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1990년대부터 법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빛공해 방지법도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또 우리 빛공해 방지법 2012년 죄송합니다. 12년에 만들어졌고 소음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악취 방지법이 2004년입니다. 냄새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보면은 지금 전자파가 문제가 되는데 전자파는 환경 규제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파법에 지금 고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관리가 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민원 건수는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원 건수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나는 게 소음입니다. 소음이 거의 한 10만 건 이상 나오죠. 이상 나오고 여기 보면은 또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악취입니다. 냄새 때문에 과거에는 무시됐던 것들이 지금 가고 그 악취도 거의 한 15,000 건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빛공해도 거의 한 3,600건 그런 식으로 특히 전부 다 뭔가 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예. 규제를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더 엄격하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일수록 뭐 후진국에서는 지금 이런 감각공해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만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리고 특히 왜 그러면은 선진국이 그렇게 엄격히 규제하는가 하면은 모든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이 환경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1980년대부터 헌법에 이게 환경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 환경 문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분야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인류가 발전하고 도시화되면서 감각공해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발생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지 전자파를 발생하는 발생문을 없애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간과 격리할 때 차단막을 만드는 거죠. 우리 방음벽을 샌다든지 또 전자파를 방해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단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거리를 띄우는 거죠. 발생원과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을 띄우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법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도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환경연구과에서 이걸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살아가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연구와 규제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죠. 예. 예, 예. 이런 법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예. 법에 뭐 이제 어긋나거나 할 경우에는 뭐 예. 어떻게 처벌이 되는 그 건가요? 이게 이제 또 다른 게 이 규제에 어긋나면은 다른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같은 것들은 처벌하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감각공해의 많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규제에 벗어나면은 벗어날 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지자체에서 호소를 하면은 예. 지자체에다가 내가 이 너무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 이제 지자체가 관리해주는 그 규제가 지금은 그 민원이 있을 때 관리해주는 이런 그걸 소위 말해가 한도 기준이라 해가지고 규제 기준이라 있고 그 환경 기준에 보면은 규제 기준은 뭔가 하면 벗어날 때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데 이 경우는 한도 기준은 뭐냐면은 이 벗어날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호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게 바로 한도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경우가 이 감각공해는 한도 기준으로 이 규제를 하고 있죠. 예. 뭐 감각공해에 대해서 예. 이게 아직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예,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중요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보완을 많이 그렇죠. 해야 될 것 보완을 해야 같습니다. 되죠. 예. 예. 오늘 감각공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